자,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내왔었지요. 잠깐 들어보시죠.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다고 하면 됩니다. 국가 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소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서정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v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도가 됐어요. 전망이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두 개로 보는 게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측면도 있죠. 예.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미래 권력, 차기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 의미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은요 예. 단순하게 대안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추대한 게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잡을 유일한 최적의 필승 카드다. 어허.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선거는 대립 구도가 선명해야 돼요. 제가 당군 이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가장 범죄 혐의가 많은 걸로 재판받고 있는 예. 피고인이자 피의자. 예.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야당 대표 중에 예. 거의 10개 가까운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대표 있었습니까? 아이고. 없었잖아요. 해방 이후에 최고 범죄자, 아이고. 혐의자와 조선제일금 한동훈 각이 쓰잖아요. 누가 더 중도에 호소할 수 있는가? 범죄자가 중도에 더 호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검사가 호소할 수 있느냐? 이 구도가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옥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vs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면서 동시에 이것저것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vs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물음표 궁금증이 있었는데 말씀 이어가시지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이 없다는 걸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윤 대통령 지지자 3분의 1, 개딸 3분의 1 빼고 나면 중도가 한 3분의 1이 남을 텐데 예. 과연 이재명 대표가 중도를 끌어올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우리 중도 국민들은 능력주의에 목말라 있어요. 네. 한동훈 장관처럼 능력이 출중하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해온 이런 분하고 그다음에 계속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분하고 과연 누가 중도 확장력이 있는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할 거라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예. 최적의 카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에 가깝게 추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서 이제 대한민국 집권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직함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 방송사에 뭐 이제 한동훈 장관 이런 네임 이런 우리 자막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동안 그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적혀지겠지요. 자,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석희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직하고 스마트한 한동훈의 한판 대결이 될 겁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차라리 검찰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검사 출신이라고 검찰당이라고 한다면 당대표가 전과 사범에 욕설 거짓말에 능하고 민주당은 범죄당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온갖 범죄 비리 혐의로 재판정에 불려다니고 욕설과 거짓말의 대명사
전과자 이재명 대표와 국민에겐 겸손하고 범죄에는 단호하며 정직하고 스마트한 한동훈 대표와의 양당 대표의 얼굴이 극명하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떨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김석기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에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이 사실상 결정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반응들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가 반응을 냈어요. 소셜 미디어에 뭐라고 냈을까요? 간단 명료하게 냈네요. 저렇게 기사 제목을 딱 적으면서 4글자만 적었습니다. 웰컴! 환영한다. 땡큐 한동훈. 뭐 이런 거예요. 박성민 측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제 링 위에 본격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예. 한동훈 장관도 뭔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민주당과 일종의 좀 말싸움을 굉장히 많이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정치력의 싸움이 된 거예요. 정치력. 결국엔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말싸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의 교통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쉽게 말해 손에 피를 좀 묻혀야 되는 그런 험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직이 바로 선거를 앞둔 비대위원장이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것도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예상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국면으로 정치 상황은 매번 흘러가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담아서 저는 정청래 최고께서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의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막이 열렸다. 예, 신 의원님.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도 그렇고 뭐 장경태 최고도 그렇고 한동훈이 나서주면 땡큐다 한나 땡큐. 땡을 외치는데 예. 저는 한나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한나 땡땡이요?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제가 땡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나 한나 땡땡. 땡땡. 예. 그러니까요. 뭐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가 되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구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통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총선과 대선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은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 이제까지 최근 몇 년간에 대한 평가. 반대로 대선은 미래에 대한 투자 뭐 그래갖고 총선을 회고적 투표 또 대선을 전망적 투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미래 권력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뭐 미래 권력일 수가 있지만 예. 지난번에 한번 이제 미역국 먹은 분 아닙니까? 아이고.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 도전 여부가 불투명한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가 해방 이래 예. 최대의 뭐다 했는데 이런 거기 때문에 구도가 이렇게 되면요. 예. 내년 4월 10일 총선의 성격이 이제 다음번 대선에 대한 그 사전 평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 다음번 대선을 바라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해볼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한나땡을 민주당 구성원들이 계속 외쳐주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 땡을 이야기하자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한나 땡에 땡을 하나 더 붙였어요. 한나 땡땡.